그러니까 하루 밤 사이에 컷오프 대상자에서 단수공천자로 바뀌었어요. 김병기도 안 된다고 했었거든. 그 녹음상으로는. 근데 하룻밤 사이에 그게 어떻게 바뀌게 됐냐. 여기에 어떤 힘이 작용한 거냐. 이 사건의 유력한 참고인이자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김병기는 요 수사로는 소환을 안 해. 경찰한테만 맡길 수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경찰이 연루가 돼 있으니까. 김병기 의원 사건을 무마시켰다. 그렇지. 네, 네. 예, 특검으로 가는 게 원론적으로 더 바람직할 걸로 보여. 다 녹음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녹음용 휴대전화가 따로 있다. 네. 김병기의 블랙폰. 민주당의 최강병기가 아니고 이재명의 최강병기가 아니고 민주당을 향한 최강병기가 된 게 아닌가 지금. 2023년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때 또 다른 현역 의원한테 돈을 줬다는 정황이 녹음돼 있다. 이게 나왔잖아요. 거기가 오히려 좀 뜻하지 않은 덫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에서 자꾸 휴먼에러 얘기하는 게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축소한다고 보는데 보세요. 그러니까 공천비, 헌금 같은 비리가 구조적으로 만연해 있다. 그렇게 볼 근거는 없어요. 그러나 김병기 의원 3선의 원내대표 출신이고 네. 강선우 의원 재선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네. 중용하려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네. 이춘석 4선의 법사위원장인데 최민희 뭐 자기 딸 결혼식 그러니까 장경태 그리고 현진 누나 문진석하고 김남국 아, 네. 이게 이제 잇따라 쫙 나타났어요. 이게 국민의힘이 허접해가지고 이게 부각이 안 된 거지. 근데 약간 뜨끔했을 것 같아.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앉자마자 네. 너나 좋아하시러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 경고로 들릴 수도 있는 대통령의 왜 이런 얘기가 당에서 나오냐. 또 이제 합당 지르고.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묘하다 이게. 그래서 앞서 공천 헌금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경찰이 수사를 굉장히 안 하는 것 같다가 최근에 이제 활발히 하고 있다. 어쨌든 국힘 쪽에서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 특검을 민주당에서는 받겠어요. 그냥 경찰 수사로 가름하려고 할 텐데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은 뭐 1억 원 주고받은 사실관계는 분명한 것 같고 구속될 것 같아요.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 같아. 뭐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게 휴먼 에러가 아니고 시스템 문제로 접근할 수 있느냐 수사가. 그러니까 하루 밤 사이에 컷오프 대상자에서 단수공천자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강선우가 그렇게 주장했다 그래서 공천이 정해지는 건 아니잖아. 근데 김병기가 공관이 간사인데 김병기도 안 된다고 했었거든. 그 녹음상으로는. 근데 하룻밤 사이에 그게 어떻게 바뀌게 됐냐. 여기에 어떤 힘이 작용한 거냐. 누가 어떻게 결정한 거냐. 이 문제를 밝혀야 이게 수사가 말하자면 제대로 된 수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건의 유력한 참고인이자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김병기는 요 수사로는 소환을 안 해. 그러잖아요. 요 수사로 압수수색한 것도 아니야. 김병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수사에서 지금 김병기는 빠져 있고 김경 초반에 미국으로 도망갔다 들어오고 뭐 강선우 뒤늦게 소환하고 이러면 수사가 탁 늘어졌어요. 한 달 됐어 거의. 그래서 이제 뭐 강선우 구속영장 청구하고 뭐 김경도 경우에 따라서 영장 청구할 수 있겠죠. 그러고 끝 하면은 과연 저 수사를 두고 수사가 제대로 실체적 진실을 밝혔다고 볼 수 있느냐. 단수공천자로 확정이 됐냐. 컷오프 대상자가. 이 문제를 못 밝히면 이거는 수사를 하다 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경찰의 수사하는 모습은 수사를 하다 말려는 것 같아. 여기까지 안 가려는 것 같아요. 그게 일단 제가 하는 첫 번째 의문점이고 김병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압수수색 시점을 보면 민주당에 선절당한 다음에 압수수색 겨우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김병기 의원은 마지막까지 어쨌든 탈당은 안 하려고 버텼는데 뭐 정당법상 불가능해서 탈당은 했지만 김병기가 뭘 손에 들고 있을까가 다들 좀 걱정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경찰도 일정하게는 좀 수위 조절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저런 경찰한테 수사권을 다 줘도 되느냐 이런 근본적인 의문점이 있는 데다가 과연 김병기 수사도 좀 근본적인 데까지 나갈 수 있을까 좀 그런 의심은 들죠. 김병기 의원까지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찰한테만 맡길 수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경찰이 연루가 돼 있으니까. 김병기 의원 사건을 무마시켰다. 그렇지. 예, 그 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관련 경찰에 대한 수사도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검으로 가는 게 원론적으로 더 바람직할 걸로 보여. 강선우 의원은 강선우, 김경 그 관계로 봤을 때는 수사가 거의 많이 진척이 됐다라고 그렇죠.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3자간, 그 남모 전 보좌관까지 합쳐서 삼각 구도였는데 균열이 좀 쉽게 일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공교롭게 그 강선우 의원이 경찰 밤샘 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날 저녁에 SBS에서
보도를 해가지고 1억 원. 네, 1억 원 전세 자금으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돈을 건넨 거는 생각보다 더 이른 시점인 2022년 1월이었고 돌려받은 거는 또 더 늦은 시점인 11월이었다. 네, 이런 것들까지 상세하게 그리고 그 셋이서 만났다. 셋이서 만났다는 주장은 그 전에도 김경우 의원하고 남모 전 보좌관은 셋이서 만났다는 데는 진술이 일치했어요. 근데 강선 의원만 나는 간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결국에 한 명씩 손을 든 것 같아요. 김경우 의원도 더 이상 못 빠져나가겠으니까 돈을 주고받은 정황을 상세하게 밝히는 걸로 했고 남모 전 보좌관은 전세 자금이었다는 용도까지도 밝히는 걸로 그 상태에서 이제 완전 좁혀 들어와가지고 그 강선우 의원 수사를 한 거니까 그래서 그 밤샘 수사 마치고 나오는 거 보면서 탈곡기에 들어갔겠구나. 끝났어요. 거기는 끝났고. 탈곡기에 들어갔겠구나. 예, 어쨌든 늦게 시작하긴 했는데 경찰에서 그래도 거기까지는 안 놓치고는 수사를 했다라고 봐요. 근데 김병기 의원 문제가 좀 걸리네요. 그 점에서는 전 특검으로 가는 게 원론적으로는 맞다고 봅니다. 이제 장소가 나왔잖아요. 하얏트 호텔 커피숍. 네. 그러면 이제 시간도 특정될 거고 카드 조회하면은 뭐 확인 다 될 거고 방법도 뭐 쇼핑백에다 줬고 그 사무국장은 자기가 또 먼저 달라고 했던 거 부인하지만 싫으라 그래서 싫었다. 아, 그래서 이게 다 나오면 대체로 구성이 다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강선 의원이 뭐라고 뭐 그 거짓말을 하든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이제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높고 구속영장 청구될 것 같아요.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김병기 의원까지 결부돼서 어떻게 공천을 뒤집었냐, 누가 뒤집었냐 이 문제가 핵심이지. 새로운 보도가 나온 게 김경희 돈 준 데가 거기만이 아니다. 2023년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때 또 다른 현역 의원한테 돈을 줬다는 정황이 녹음돼 있다. 이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김경희라는 사람이 의외로 여기가 좀 폭발력이 있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이 사람 정치 이력이 재밌어요. 비례 서울시의원으로 안규백 시당위원장이 추천해서 들어와가지고 동대문에서 활동하다가 뭐 그거 마음에 안 들었는지 갑자기 강서로 옮겨서 공천을 받고 강서에서 뭐도 잘 안 풀렸는지 영등포 구청장을 하려고 김민석 총리한테 줄을 대고 막 휘젓고 다녔어. 그 들리는 소문은 돈이 많고 그래서 본인이 등록 재산만 한 70억 된다니까 실제로 한 200억 된대요. 그리고 배팅을 세게 한다. 뭐 이런 소문이 들려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좀 핵이질 가능성이 있겠다. 그게 되게 당당해. 출두할 때 보니까 풀 메이크업하고 와가지고 뭐 자기가 하지도 않은 말 보도에 나오고 막 그래서 야 저거 저긴데 보통 저기가 아닌데 거기가 오히려 좀 이상한 그 뜻하지 않은 덫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또 전직 지방의원으로서 네. 이럴 수가 있는가 참 탄식이 나오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그게 그 1월 1일 불거진 일인데 제가 첫날 아마 언론계에서 제가 최초로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김병기 의원이 2020년 총선 때 구의원들한테 돈을 받고 돌려줬다. 근데 제가 시점이 이상한 거예요. 6월에 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관위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그때 총선 일정을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6월 12일이 선거 비용 보전일입니다. 저도 선거를 치러봤으니까 대략 선거 끝나고 2달 뒤에 선거 비용 보전을 해주거든요. 제가 또 선거 비용 보전을 받아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거 비용 보전일이라 그러면은 이거는 구의원들 돈을 받아가지고 선거를 치른 다음에 선거 회계를 딱 해가지고 보전을 딱 받으면서 보전받은 걸로 돌려줬구나. 근데 보전금이라는 거는 국민들 혈세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구의원들 돈으로 선거 치르고 돌려줄 때는 혈세로 돌려준 거예요. 네. 여기서부터 기가 차기 시작을 해서 또 보면은 아니 그 구의회 부의장 업무 추진비 카드를 썼다. 근데 주는 부의장은 무엇인가? 그걸 달라고 주는 부의장은. 근데 그 부의장을 보니까 초선 의원 때 의장을 했어요. 그것도 김병기 의원이 좀 억지로 밀어붙인 것 같더라고요. 원래 다른 민주당 인사가 의장으로 내정이 돼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었다는 게 정평입니다. 그래서 초선인데 의장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의회는 2022년에 선거를 치렀으니까 국민의힘이 다수파인 의회거든요. 의장을 못 하잖아요. 근데 전직 의장이 부의장 하는 거 제가 처음 봤어요. 네, 부의장을 하는 거예요. 푸틴이야 푸틴. 그래서 대통령에다 총리했던. 저는 그 결국에 목적이 카드 아니었나? 왜냐하면 의원이 가질 수 있는 카드 중에 의장 카드는 국민의힘 거니까 그러면 부의장이 이 사람을 또 앉혀가지고 부의장 카드를 쓰려고 그랬던 거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네, 그리고 뭐 구의원을 대동하고 구의원 4명이 왜
김병기 의원 차남 대학 그 편입 면접에 갑니까? 의원 4명이. 그러니까 거기에 작은 왕국을 만든 거죠. 네. 김병기 의원이. 그리고 실제 진짜 기가 막힌 행태를 보인 거예요. 아니 본인 아들 편입 문제 부위원들 동원해가지고 심지어 그 뉴욕 주립대학교 송도 캠퍼스인가? 네. 거기 그 누구 만나러 갈 때도 부위원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학사정 관계자가 핀잔을 줬다는 거야. 부모가 오는 건 그렇다 치고 부위원이 왜 오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무슨 저기 본인의 산업이 비슷하게 보좌관들뿐만이 아니고 그 지방의원들까지 산업이처럼 부린 거고 이 무슨 또 의원 있잖아요. 이지 이지. 예, 거기는 무슨 집사 거의 네. 비슷하게 네. 뭐 다 뒤치다거리 하면서 다녔더라고. 거기도 법인카드 운영위원장인가 뭐 하면서 네. 제공을 했고. 그래서 저거는 아무튼 행태도 굉장히 한심하고 거기에 위법 불법 사항도 이제 상당하고 다만 이제 김병기의 전화기와 김병기의 입이 좀 네. 걱정되지 않을까 민주당으로서 다 녹음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녹음용 휴대전화가 따로 있다. 김병기의 블랙폰. 그래서 김병기가 이 민주당의 최강병기가 아니고 이재명의 최강병기가 아니고 민주당을 향한 최강병기가 된 게 아닌가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비밀병기. 비밀병기자 비밀뱅기. 뱅기. 예, 대한항공으로부터 편의를 제공하는 비밀뱅기도 있었다. 네. 그 오죽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다는 댓글인데 민주당이 윤석열이다. 네, 이런 댓글까지 달리고 있어요. 물론 윤석열 내란범하고 동일하게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거기도 보면은 배우자 입김 굉장히 강해 보이고 예, 이런 것들이 예, 참 치명적이다. 뭐 이런 사람이 소수라 할지라도 도려내야 되겠다. 나는 그래서 민주당에서 자꾸 휴먼에러 얘기하는 게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축소한다고 보는데 보세요. 그러니까 공천비, 헌금 같은 비리가 구조적으로 만연해 있다. 그렇게 볼 근거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 거론된 의원들을 보십시오. 김병기 의원 3선의 원내대표 출신이고 네. 강선우 의원 재선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네. 중용하려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게다가 올 초부터 터진 문제들을 보면 이춘석 4선의 법사위원장인데 차명주 직거래하다가 제명당했어요. 네. 최민희 현직 상임위원장인데 뭐 자기 딸 결혼식 지금 이제 윤리심판원에서 조사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누굽니까 장경태 그리고 누구의 지금 원내 부대표했던 현진우나 문진석하고 김남국 아, 네. 이게 이제 잇따라 쫙 나타났어요. 이게 국민의힘이 허접해가지고 이게 부각이 안 된 거지. 그러니까 그런 의원들이 3선, 재선, 4선씩 돼가지고 저런 사고를 친다는 게 시스템 에러예요. 그런데다가 김병기 의원이 87년도 안기부 입사입니다. 87년도에 안기부 입사하던 사람들의 멘탈리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김대중은 빨갱이다. 이런 애들이 그때 안기부를 입사했어요. 실제로. 근데 거기서 인사처장까지 지냈던 사람이 그냥 민주당의 의원이면 외연확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원내대표까지 했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그게 시스템 에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걸 그냥 휴먼 에러라고 볼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정체성이라는 게 많이 달라졌다. 예전에 민주당하고는 지금 굉장히 많이 달라진 민주당이고 공천의 족보가 없어진 게 22대 공천에 완전히 족보가 없어졌어요. 그전까지는 민주당의 이 말하자면 주류적인 이런 족보가 있어요. 호남에서 586, 더 외연확장한 친노 친문. 근데 이제 22대 총선 오면서 없어진 거야. 이게 막 엉켜가지고. 그래서 이게 그냥 뭐 공천원금이 구조적으로 만연해 있다 이런 차원 각도에서 볼 문제가 아니고 그게 아니니까 시스템 에러가 아니다라고 볼 문제가 아니고 네. 지금 이 사고를 치고 있는 이 인적 구성 자체가 시스템 에러라는 거지. 그걸 민주당이 굉장히 유의 깊게 봐야 될 거다. 과거에 개파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개파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개판 종잡을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거론되고 있는 건 친명이냐 친청이냐 그 이야기가 굉장히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고 어떤 당청 만찬에서 이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에게 혹시 반명 아니신가요? 라고 농담을 했는데 이게 농담처럼 들리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게 설이 엇갈리더라고. 네. 진짜 이 뼈 있는 얘기다. 이런 얘기도 있고 네. 아니다. 순살 농담이다. 뼈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근데 약간 뜨끔했을 것 같아.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앉자마자 네. 너나 좋아하시러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 근데 제가 싫어할 리가 있겠습니까라고 얘기했는데 네. 이 친명 친청이라고 할 때 친청이라고 할 때 약간 분위기가 쌓일 때 짧은 정적
그랬다가 이제 의미를 친청와대입니다. 라고 하면서 웃고 말았다는데 그래서 묘했다. 이게 약간 경고로 들릴 수도 있는 대통령의 왜 이런 얘기가 당에서 나오냐. 그리고 다음 날 뭐 어디 강연 가가지고 정청래 대표가 밖에서 그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 안에 그런 거 없다. 그래서 약간 무마한 듯한. 그리고 또 이제 합당 지르고.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묘하다 이게. 그런 해석이 있어요. 구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원래 예전에 친문 친명도 겹치는 사람이 많죠, 사실은. 그런 건데, 근데 저는 이건 보여준다고 봐요. 우리 정치에 대해서 팬덤이라는 키워드로 많이 설명을 해오고 있잖아요. 근데 팬덤의 성격이 바뀌고 있어요. 국민의힘은 이미 그 길로 갔는데 지금 대중이 다 끌고 가고 있는 거고, 지도자가 오히려 야 그거 아니야 이렇게 가야 돼. 옛날에 DJ가 야 JP랑 손잡아야겠어 하면 더 따라갔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도자들도 좀 겁을 먹고 있는 상태이고, 조갑재 기자는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저희 무슨 선장이냐라고 얘기를 했고, 제가 그때 한 말이 워터 스키어다. 수상 스키를 타는 사람이다. 선장이 아니라 거기에 줄 걸어놓고 안 놓치고 이제 쭉 같이 가는 거죠. 민주당은 이제 국민의힘보다는 그 상태는 덜한데 그래도 리더십이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청래 대표가 있긴 하죠. 장동혁 대표보다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또 이 팬덤이 이재명 팬덤 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된다기보다 정당 팬덤으로 좀 굳어지는, 국민의힘은 이미 그 길로 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인물 팬덤은 의미가 별로 없고 정당 깃발에 대한 어떤 팬덤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 팬덤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인물 팬덤의 성격이 있는 쪽, 뭐 극명한 사례로는 개딸, 이쪽이 조금 결이 다르긴 해요. 그러니까 저도 댓글이나 SNS 타임라인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어느 정도의 미세한 분화들은 이루어져 있어요. 그 사람들 보면 이게 친명인지 친청인지 분간이 안 되는 당원이나 지지자인데 예를 들어 검찰 보안 수사권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순순히 잘 안 따라온단 말이죠. 이렇게 이렇게 좀 미세한 분화가 되어 있고, 또 지도자들은 거기서 조심스러워하고 이런 환경들이 지금 좀 보여지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명확하게 명쾌하게 설명이 또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다 같이 단결하고 있느냐,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이런 상태를 또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이제 정당이라는 하나의 현상이라는 게 이게 이제 18세기에 만들어져서 네. 이제 20세기까지 어느 정도 이 대중 정치의 중심을 형성을 해왔는데, 이 정당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정당이 많이 변질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팬덤으로 변질됐고, 대중과 지도자의 관계도 예전하고는 좀 다르게 지도자가 대중을 선도하고 끌고 가는 게 아니고 대중에 의해서 끌려가고, 거기에 이제 외부의 대마고구들이 김어준 씨처럼 고성국처럼 이런 사람들이 들러붙어 가지고 그런 현상을 조장하고, 그러면 이 시대의 정당이라는 현상이 과연 그런 고전적인 의미의 정당, 이를테면 무슨 뭐 샤츠 슈나이더나 이런 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정당의 의미로 계속 해석될 수 있는 건지, 이게 조금 이제 좀 복잡한 얘기긴 한데 그런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저는 정당이라는 어떤 고정된 그 관념으로만, 고정된 어떤 스테레오타입의 정당으로만 해석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시대별로 미세하게 정당이라는 게 변해왔거든요. 과거에는 무슨 뭐 명사정당에서 대중정당으로 진화했던 그런 과정도 있고, 특히 이제 이제 좌파가 가져온 충격, 그게 이제 대중정당의 길을 굉장히 촉진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의 이제 정당 정치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정당 정치 하는 사람들이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 이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어렵더라고요. 항상 개파 이름만 봐도 친뭐 비뭐 양당 다 그렇잖아요. 네. 이런 나라가 다른 나라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미국 민주당이다 그러면은 조금 이념 정책적으로 중도에 가까운 쪽, 뭐 바이든 전 대통령 포함한 그쪽이 있고, 한편에서는 샌더스라든지 엘리자베스 워런이라든지 이제 당내 좌파 뭐 민주사회주의라고 하는 쪽이, 이렇게 딱 대중들이 봤을 때 뭐 인물 이런 걸 떠나서 정책을 딱 보고 이쪽이 더 맞다, 이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있는 거고, 미국 공화당도 전통적인 공화당이 있고 또 트럼프식 공화당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식으로 안 짜여져 있어서, 이거는 그러면 이게 정책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건데, 인물 중심, 인물 깃발 중심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게 가장 고질적인 문제인데, 언제 이게 좀 바뀌려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김수민이 다시 정당으로 돌아가야 된다. 김민수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네. 지난번에 이어서
바다가 가장 푸른 곳, 전라남도 장흥. 온화한 기후와 강한 해풍, 깨끗한 바다가 키운 이곳의 김은 비료도 농약도 화학약품도 쓰지 않은 장흥 국가대표 김입니다. 해썹 인증시설에서 위생적으로 구운 장흥 국가대표 김은 세계 최초 국제 유기 인증을 받은 믿고 먹는 슈퍼푸드. 세대를 잇는 어민의 정성과 친환경 양식이 빚어낸 한 장의 기적. 장흥의 품격을 담은 프리미엄 유기농 김입니다.